안녕하세요. 생활습관의학으로 암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저는 경희정원 한의원 원장이고요. 한의학 박사 최정원입니다. 예, 여러분, 암 치유하시면서 어떻게 치유해야지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시죠? 저는 암을 겪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생활습관 의학과 함께하는 새로운 건강 표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은요, 처음에 강사 소개하고 저의 스토리텔링, 그리고 생활습관 의학과 발효한약, 논문과 사례, 그리고 정리 및 Q&A로 하겠는데요. 예, 너무 길어지면 중간에 한 소제목씩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경희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 석사 그리고 경원대에서 박사학위를 했고요. 또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진료했던 모습이고요. 항암 치료할 때 여러분과 같이 머리도 다 빠지고 뭐 피부 발진, 구토 그 모든 것을 제가 다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암에서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건강 멘토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여한의사협회장과 한의사협회 부회장 했을 때 그 활동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들인데요. 제 왼편에 있는 게 최근에 쓴 책이고요. 유방암을 이겨낸 한의사가 말하는 암에서 완치된 7가지 방법. 그리고 요 두 번째는 독을 안고 사는 남자, 독을 사랑한 여자. 이게 무슨 연애 소설 아닌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뇨 관련, 해독에 관련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노인복지를 전공했거든요. 아까 사회복지학. 여기에서 노인 건강과 삶의 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 편한 아이, 키 크는 아이는 코에 관한 질환, 비염, 아토피, 천식. 사실은 제 작은 아이가 조산을 해서 제가 이 비염에 관한 전문 치료에 관한 또 책을 썼습니다. 저는 제가 유방암에 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암에서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생활습관의학이라는 라이프스타일 메디슨 이걸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미국 클린턴 대통령 주치셨던 딘 오니슈 박사님의 그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의 건강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임상통합암학회에서 제가 강연을 했고요. 암학회 역사상 최초로 본인의 암 케이스를 가지고 발표한 그런 학술 세미나에서 제 케이스를 가지고 발표했고요. 또 암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봉이시죠. 김은신 박사님과 같이 국제암 치료 컨퍼런스에서 만찬 행사 시에 같이 식사했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서 제가 퍼스널 웰리스 연구소 대표로 도전 한국인이라는 곳에서 제가 기록 인증상을 시장 맞았던 사진입니다. 먼저 저의 스토리텔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유방암과의 인연은 사랑하는 어머니의 유방암 선고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님이 갑자기 유방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를 저희 어머님이 선생님 출신이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3년 후에는 폐로전이 돼서 폐암, 또 그 이후에 수술 항암 방사선, 그렇게 또 3년을 지낸 후에 또 다시 간으로 세 번째 재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너무 급성으로 암이 전이가 돼서 황달과 복수가 차서 병원에선 더 이상 할 게 없다면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경희대 학장님을 지내셨던 원장님이 저희 어머님 상태를 보고 조금 늦은 감이 있다면서 이 약을 먹고 차도가 있으면 다시 오라라는 그런 확신에 차지 않은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적적으로 일주일에 2번씩 복수를 빼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약을 먹자 일주일째 복수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보름이 지나자 그 복수가 천천히 빠지기 시작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3개월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3년 반을 더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예, 여기서 현대의학으로만 치료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현실이라는 슬라이드가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때 자신의 시신을 암 연구에 바쳐달라는 뜻을 병원에 전달했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이라 장기 기증 이런 말도 없은 때라서 천주교에서 시작하는 안구 기증 운동 첫 번째 시술자로 저희 어머님이 안구를 기증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카톨릭 성모병원 안은행에서 저희 어머님이 그런 처음으로 안구 기증을 해서 그 다른 사람의 그 눈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머니의 유방암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한의학적으로 하게 됐고 또 그런데 아까 제 이력에서 보다시피 제가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한의원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특히나 여한의사협회장 그리고 전체 한의사협회 부회장까지 겸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너무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이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 제 말이 막 버벅거려지네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약간 마음이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암 환자가 되고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암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고 또 어머님이 10년간 투병하셨기 때문에 암이라는 그 병명이 낯설지 않았고 그런 환자들을 제가 참 열심히 본다고 했는데 제가 직접 환자가 되어보니 또 다르더라고요. 여기 써있던 대신 저는 질병을 다루는 한의사지만 암이라는 병명 앞에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항암 치료하고 이렇게 하루 만에 머리가 다 빠지면서 골룸같이 변해지더라고요. 지금 있는 이 증명사진은 2번째에서 3번째 요 사이에 머리 빠진 그 숫자가 좀 덜하죠. 요 사이에 제가 요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여권 사진 찍으러요. 한국에서 치료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일본이나 독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막 그 사진관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사정 말씀을 드리고 머리가 이거보다는 훨씬 조금이었는데 그분이 잘 뽀샵을 해주셔서 이렇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방암을 극복하게 됐는지 치료와 치유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나에게 맞는 치유 방법 찾기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암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항암이잖아요. 이게 1차 항암제인데 이거는 독성 항암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암이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때려잡자 하는 마음으로 몸에 독극물과 같은 그런 약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암만 죽이면 좋겠는데 암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다 같이 죽입니다. 그리고 전신 반응 상태가 굉장히 나빠요.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처럼 그 머리가 빠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구토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피부 발진도 오고 그 다음에 통증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예. 이런 게 암도 죽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상세포도 같이 죽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치료제는 2차 표적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유방암의 가장 대표적인 허투 유전자를 가진 이 유방암이 있는데 이거에 가장 그 맞는 그 허투 유전자만 공격하는 그런 게 표적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허투 그 유방암이 굉장히 어려운 유방암이었는데 이 허셉틴이라는 표적 항암제가 나오고 나서는 예, 굉장히 비교적 잘 잡히는 그런 유방암으로 그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요. 예, 이거는 치료 전에는 암세포가 굉장히 영리해서 이 T세포가 암세포를 딱 인지를 해야지 면역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암세포하고 이 T세포 결합이 PD-L1 단백질하고 PD-1 면역 관문 요게 딱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결합을 깨주는 요게 면역 관문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암세포가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몸에 해도 없고 이렇게 암세포가 있습니다 하면 와서 T세포, NK세포가 와서 이 암세포를 파괴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30%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예, 이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암 치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치유해야 될까 이걸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자기 주도 치유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라는 치료만 받아서는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치유에 도달하는 회복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고 잘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몸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옛날에 우리 가정 시간에 많이 배웠는데요. 미니멈의 법칙이라는 뜻인데 이 나무통에서 가장 낮은 요 미니멈 요 높이로 물이 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이 다 잘 됐지만 어떤 거 하나가 이제 수준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여기까지 담긴다는 이론인데 치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암을 치유하는 거는 원인을 제거하는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암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예, 두 아저씨들이 수도꼭지에서 넘치는 물을 막 열심히 닦고 있죠. 근데 현대의학은 이 흘러넘치는 물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우리가 손걸레로 그냥 손으로 걸레를 훔칠 것인지 두 번째는 이 아저씨들처럼 대걸레로 이 물을 막 없앨 것인지 또 요즘 같은 AI 시대에는
청소 로봇이 나와서 이 물을 없앨 것인지 이런 걸 담당하는 게 항암제를 뭐를 쓸까? 뭐 방사선은 뭐를 할까? 수술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거를 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물을 치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흘러넘치는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 해결이라는 거죠. 물을 잠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흘러넘치는 물을 닦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수도꼭지는 잠그지 않은 채 계속 이 흘러넘치는 물만 닦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알맞는 치유 생활 습관 만들기. 저는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후성 유전학 또는 후생 유전학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황금색 빛나는 당뇨와 암에 쉽게 걸리는 황금쥐가 있습니다. 이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갈색 쥐는 건강하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검정쥐예요. 그런데 이 황금쥐한테 좋은 환경을 주면 이렇게 이 황금쥐가 점점 변해서 이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갈색 쥐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이 랜디 박사님이 이렇게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저희한테 굉장히 획기적인 희망을 주는 얘기죠. 예전에는 암은 유전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환경, 즉 생활 습관을 잘 맞춰주면 이렇게 건강한 세포로 다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7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식이 영양, 두 번째 운동, 세 번째 수면입니다.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강의를 해드리고 또 차차 이어서 다음 강의에 또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 영양입니다.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 영어가 써 있죠. 그리고 이 사람 얼굴이 굉장히 독특하죠.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이 사진이 뭐예요? 과일과 여러 가지 각종 채소들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하루 식사를 한 접시로 했을 때 베지터블과 프루트가 반이고요. 홀 그레인이라고 해서 통곡물이 또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헬시 프로테인, 건강한 단백질, 그리고 헬시 오일, 건강한 오일, 그 다음 워터.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식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홀푸드가 나왔는데 이게 완전식품인데요. 이 완전식품이 채식 위주의 플랜트 베이스드, 홀푸드 플랜트 베이스드, 이걸 앞자만 따서 WFPB, 자연 상태의 최소한의 가공된 야채, 과일, 곡물, 견과류, 콩류를 포함한 식단입니다. 저는 베지닥터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채식, 비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채식만 가지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요즘엔 자연식물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 그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헬시 오일에는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 오일, 이거를 쿠킹이나 샐러드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버터는 리미티드, 아주 적게. 그 다음에 avoid trans fat, 이러면은 트랜스 지방은 피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vegetable, more veggies and the greater the variety the better.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좋고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많이 먹는 게 좋다. 그리고 potato and french fries don't count. 포테이토나
포테이토는 되는데 그 중에서 프렌치 프라이는 카운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기름에 튀긴 감자 튀김은 예. 좋은 채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식물식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 fruit는 eat plenty of fruit of all colors. 각종 색깔의 예, 과일을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종류를 가리시지 말고 예, 빨간 과일, 뭐 초록 과일, 뭐 노란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가서 water가 있어요. drink water, tea or coffee. 근데 여기에는 아주 적거나 슈가가 없는 그런 티를 마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limit milk, dairy and juice, avoid sugary drinks.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유제품은 아주 조금만 드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주스는 슈거리 드링크는 피하라는 뜻입니다. 예. 아주 단 음료수는 피하는 게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whole grain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Eat a variety of whole grains. 그러면은 다양한 종류의 그 통곡물을 먹어라. 예를 들면 like whole wheat bread, 통밀빵, whole grain pasta, 통밀 파스타, 그리고 brown rice, 예, 현미라는 뜻이죠. The limited refined grains like white rice and white bread. 그다음에 그 가공된 grains, 그런 곡물은 되도록이면 피하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white rice, 흰 쌀밥, 그 흰 밀가루, 요거는 피하라는 뜻입니다. 그 healthy protein은 choose fish, poultry, beans and nuts. 어류나 그다음에 뭐 콩, 그다음에 너트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red meat, 붉은색 고기, cheese 이런 거는 피해야 됩니다. 특히 베이컨, 그다음에 processed meat, 그러니까 육가공, 소세지 같은 거요. 햄, 베이컨 이런 거는 절대 피해야 된다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하루 식사 플레이트 한 접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건 채식에 관한 그 동영상인데요. 지금 플레이가 잘 들지 Into my new diet, my strength, endurance, and recovery were better than ever. My dad's health was on the mend. Even my wife and kids were on board. But I was also pissed. 요거는 이제 채식에 관한 거고요. 예전에 담배를 했을 때 담배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게 아니라고 했다가 요즘은 그 대신에 Big industry to step up to the plate and start playing the same game What's in the bag? Big Mac? Play for it. with a new generation of athletes, including me. Into my new diet, my strength, endurance, and 요 영상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지혈증 같은데 가장 많이 쓰는 양약이 스테틴인데요. 요 양약 스테틴을 사용할 때와 생활습관 중재를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지혈증 약을 먹었을 때보다 아까 말한 생활습관 의학에서 그런 걸 잘 지켰을 때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중증 고지혈증은 혈관 안에 이렇게 노폐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 혈관 벽이 굉장히 두꺼워져서 혈액이 잘 흘러가지 않고요. 피떡지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게 점점 좋아진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아무런 그 노폐물이 쌓여있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하수도에 하수도 관이 오래되면 거기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것 같이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네.
운동에 관한 건데요. 예. 이거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식사에 관한 것만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꼭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이건 먹어도 되는 건지 저건 아예 끊어야 하는 건지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또 두 번째는 조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강황이나 버섯 같은 암에 좋다는 음식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이런 질문 꼭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그럼 식사를 어디까지 엄격하게 해야 하나요? 항암 중에도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 제가 3가지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암 환자는 뭘 먹어야 하나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저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려요. 암 환자의 식사는 특정 음식을 더하거나 빼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가, 그리고 염증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지 않는가, 또한 장과 면역 리듬을 깨트리지 않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가공식품, 단 음식, 밀가루, 동물성 단백질은 암을 키운다기보다는 몸의 회복 신호를 계속 방해하는 음식입니다. 반대로 소화가 편하고 과식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시간에 식물성 위주의 따뜻한 식사가 기본이 됩니다. 암 환자의 식사는 특별한 약이 아니라 몸이 다시 말을 걸 수 있도록 돕는 배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암에 좋다는 음식이나 슈퍼푸드가 정말 효과가 있나요? 예, 이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에 특효인 음식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암을 낫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사는 분명히 회복을 방해하거나 회복을 돕습니다. 문제는 좋다는 음식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순간 식사가 치료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 지쳐 있고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데 좋다는 음식을 억지로 넣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암 치료 식사는 유행을 따라가는 식사가 아니라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존중하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3번째 질문이요. 항암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끝났는데 식사는 얼마나 엄격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암 진단 이후의 식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관리하다가 오히려 지치고 무너집니다. 암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사입니다. 하루 이틀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식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말고 리듬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해진 시간에 과하지 않게 속이 편안한 음식으로 꾸준히 먹는 것. 이것이 항암 치료 중에도 치료 이후에도 가장 강력한 회복 전략입니다. 암은 단기간에 생긴 병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 역시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중에서 암 치료에서는 식사는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방해를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제가 암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